손뼉도 탁 쳤을 때 한쪽에서 반응해야지 예. 울리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아무리 2차례 이상 말씀을 드려도 상대 쪽에서 난 안 할래라고 하면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네. 이 단일화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합리적인 당원들께서 네. 또 국민들께서는 단일화를 좀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네. 보고 계신다면 대의적 차원에서 단일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룰도 네. 다 받아들이겠다 예.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는 했거든요. 네네.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꼭 저의 어떤 진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당대표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정치를 부탁해는 첫 출연이신데 네. 예고글을 남겼더니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좀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를 부탁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한 관심을 또 보여주신 점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전당대회가 며칠 안 남아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요. 네. 오늘은 좀 일정이 남은 일정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도 일정이 이제 주로 국회에서 네. 방송 출연이 있고요. 네. 또 오후에는 또 따끈따끈한 기자회견 또 2시 20분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이제 TV 출연, 토론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출연을 하셨고 이제 내일도 마지막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선거 막바지 전략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저는 선명성과 네. 일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소신과 신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은 하면 안 된다.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전한길 같은 분하고 또 윤어겐을 또 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 아마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는,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어쨌든 정치적 절연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네.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성심을 다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향해서 네.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일 전당대회가 이제 사실 4일 앞으로 다가와서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과반 이상 투표를 해야만 이제 바로 선출이 될 수 있고 아닐 네. 경우 이제 1, 2위 간의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후보님 보셨을 때는 좀 바로 어떻게 보면 결선 투표로 갈지 아니면 한 번에 좀 결론이 날지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국민 여론에서 1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조금 전에도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몇 분의 연락이 왔습니다만은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조경태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 합리적 온건 보수 분들이 당을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한 저는 그런 집단지성이 저는 작동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결선 투표 시 네. 과반 이상 획득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결선 투표를 해서라도 현명한 네. 우리 당을 살릴 수 있는 조경태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선 투표로 이제 후보님이 가신다면 상대 후보로 좀 유력한 후보는 어떤 분이 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네.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김문수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 네. 이건 현실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제가 1위고 김문수 후보가 2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 2위 싸움이 아니겠네 보고 네. 있습니다. 뭐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조사 내용들도 많이 이제 네. 회자가 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도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뭐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제 조사 결과에서 후보님께서 이제 22%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1%로 접전을 벌이고 계시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6%로 좀 선두를 달리고 장동혁 후보가 21% 그리고 후보님과 안 후보님이 각각 9%로 득표를 하신 상황인데
뭐 민주당의 지지층의 뭐 역선택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뭐 당신과 민심의 좀 괴리가 크다 이런 분석들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예. 보니까 표본에서 예. 국민의힘의 당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명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거는 저는 여론조사에 있어서 좀 약간 한계를 드러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위다. 이게 중요하죠. 예. 2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당원이 한 책임 당원 한 75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 너무 표본이 좀 한계가 있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당 지지율이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예. 그 표본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1000명이라는 표본에서의 1위 하는 후보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1등하지 않겠나. 그러기 또 민심이 천심이라 했는데 네.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 대표가 나온다면은 네. 그것 또한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비율이 80% 그리고 네. 여론조사가 20%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구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 이런 구조 자체는 조금 불리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이제 그 룰을 설계부터가 예. 그 친윤들이 네.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계를 잘못했죠. 왜냐하면 민심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되는데 네. 민심 반영이 2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80%의 당원 중에도 합리적 보수가 네. 저는 과반 이상 넘는다 보거든요. 그분들은 조경태를 선택할 수밖에 네. 없다. 왜냐하면은 불법 비상계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불법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불합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꾸준히 중도 보수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동아일보의 어떤 언론의 어떤 그런 방향성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네. 갈 수 있다 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단일화 필요성을 좀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상식적인 후보들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조 후보님과 안 후보님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조 후보님도 16일 SNS를 통해 이제 안 후보님께 단일화 요청도 하셨다가 그 글은 삭제하신 걸로 보이는데 아마 부담을 주기 좀 싫은 입장이다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SNS 말고 혹시 안 후보님과 좀 직접적인 소통이나 접촉을 좀 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예, 당연하죠. 우리 TV 토론에 나가서도 네네.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안 후보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제가 2차례 정도의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예. 저는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제안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은 아직까지 없으신데 지금이라도 응답을 해주신다면 네. 항상 단일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당대회가 4일이지만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지는 조사들로 이제 결과가 합산이 될 텐데 남겨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남은 날짜 동안 단일화를 위해 좀 추가적으로 하실 좀 조치나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손뼉도 탁 쳤을 때 한쪽에서 반응해야지 예. 울리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아무리 2차례 이상 말씀을 드려도 상대 쪽에서 나는 안 할래라고 하면은 이게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게 이 단일화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상식적인 어떤 합리적인 그런 당원들께서 또 국민들께서는 좀 단일화를 좀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은 보고 계신다면은 좀 큰 틀에서 대의적 차원에서 서로 단일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룰도 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꼭 저의 어떤 진심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그냥 안 후보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협의 자체나 이런 것도 지난번에 없이. 그 토론회 때도 보면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 후보님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질문을 주셨으니까 또 정정하게
또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청을 드립니다. 네. 뭐 단일화 협상의 전제로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인데 뭐 단일화를 제안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조 후보님께서도 후보님 쪽으로 좀 의견을 모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텐데 뭐 보셨을 때 안 후보님에 비해서 현재 전당대회 이제 대표로서의 어떤 장점 그러니까 조 후보님이 가진 장점은 좀 뭐로 어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몇 주째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대단한 겁니다. 네. 직전에 대통령 후보를 앞장선다는 것은 이거는 정당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좀 국민의힘의 얼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혁신하고 개혁해서 반듯한 건강한 보수가 다시 재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란당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최책임자로 네. 조경태를 꼽고 있고요. 특히 재미나는 것은 중도층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네. 중도층에서.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중도 확장성이 높다는 거지요. 일부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먼저 똘똘 뭉치면 안 되나 하는데 우리끼리 뭉쳤을 때 중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지금 그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면은 시간이 계속 흘러갈 텐데 저는 중도 확장성 부분에서도 단연 1위인 조경태가 저는 당대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님과의 그 단일화 문제는 모든 어떤 절차 그리고 방식은 그 안 후보님께 일임한다. 이 말씀을 또 이 방송을 빌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반탄파 후보 두 분에 대한 경쟁도 어쨌든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혹시 이 두 분도 뭐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뭐 단일화 가능성이나 좀 힘을 합칠 가능성은 있어 보이시나요? 두 분은 어제 방송을 보니까 단일화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단일화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의 단일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역사적 정의감이 없는 사람의 단일화는 별로 이렇게 흥미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역사적 정의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했고 또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한계 씨에 대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한계 씨의 14일에 이제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중에 김문수 후보가 농성 중인 당사에서 이제 김 후보 면전에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뭐 물론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유튜브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러한 전 씨의 뭐 지지 선언 등등을 해서 뭐 전당대회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아마 저 동아일보에는 또 많은 보수 분들이 보잖아요. 우리 윤어겐을 말씀하시는 우리 혹시 시청자 여러분 또 전환길시에서 환호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12월 4일 날 전환길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12.3 비상계엄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시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이 강연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했다 정말 끔찍했다라고 했던 사람이 왜 그리 돌변했는지 급작스럽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호하는 전한길 씨도 비상계엄은 끔찍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비상계엄이 계속 이어졌으면 이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윤의견을 외치는 여러분께서 정치 집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고령 1호에 보면은 정치 집회를 금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소위 말해서 문명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게 바로 불법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